안녕하십니까. 화이팅 방송의 문용호입니다. 그 일부 앞에서 제가 인생 전반기에 그 페이스북과 화이팅 방송 유튜브 방송을 어떤 이 네트워크 기반 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내지는 저희 콘텐츠를 올려서 이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플랫폼 기반과 그다음에 방송 기반. 페이스북은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그런 기능과 또 제 콘텐츠 올려서 일정한 패친들을 모아서 그 브랜드 식직을 해서 팬심을 깊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고, 그 다음에 그런 콘텐츠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는 다 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거기선 페이스북은 글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에서는 좀 짧게 쓰고 나머지는 풀어서 이 유튜브 화이통 방송에서 이제 그 방송으로 풀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브랜딩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끌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퇴직을 하면서 제 인생 후반기 창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창업 선언을 한 겁니다. 여러분 앞에 창업 선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이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끌고 갈 것인가라는 문제.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이제 20대 초중반부터 일찍 이 경찰 간부로 입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경찰 경찰고시의 최연소 경찰 간부 후보라고 그러죠. 33기인데 최연소 합격을 하면서 그 기록도 갖고 있고, 또 어린 나이에 어떤 그 경찰 간부로서 파출소장이라든지 기관장으로서 역할, 또 아니면 어떤 단위 부대 대장으로 여러 가지 부대장으로 이런 거 또 아니면은 그 집단 민원의 정보 기능의 어떤 총 책임자로서 전체를 그 관리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등등. 그래서 그러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일어나는 또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큰 사건들,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도 시작해서 올림픽, 88 올림픽, 그다음에 월드컵, 조추첨 2002 한일 월드컵, 부산 국제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엄청난 그 사건들이 행사들이 많았고요. 국제 행사들이. 그다음에 60 항쟁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문제, 집단 그런 문제, 그다음에 또 촛불 집회, 정권을 흔들었던 그런 큰 사건들, 정치적인 사건들. 그다음에 지방자치 처음 시기부터 제가 나올 때까지 2010년대까지 그 선거 경험을 다 했죠. 거기에 총 책임자가 되죠. 거진 가서. 물론 경부기능에서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선거에 어떤 그런 이쪽에 전체 이런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찰 역할에서 이제 그걸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. 그런 경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곡 쓰레기 매립장 사건, 산업 폐기물 사건, 다대포 항 사건, 삼성자동차 그 처음에 그 강호 신호에다가 공장 설립을 할 때 어민 그 반발이라든지, 또 기장 여기에 그 기장 그 무슨 저기 그 기장에 있는 그 종교단체가 있습니다. 거기에 그런데에 또 이 갈등 이런 문제, 또 저기 보면은 기장에 보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제가 관여가 돼가지고 그거 이제 2, 3, 4호기 1, 2, 3, 4호기 할 때의 그 어려움 이런 문제, 기타 등등 이런 게 엄청나게 많죠. 그런 경험을 이제 하면서 이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도 하고요. 또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이제 어떤 승진 과정이나 이런 거, 경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, 그다음에 고시를 하다가 중간에 사실 하다가 들어와서 그 경찰 고시를 들어오는 바에 갈등 문제, 또 결혼도 여러 가지 또 늦게 하면서 또 빨리 또 기간 여러 가지 문제, 종교 같은 이런 문제, 제 종교의 그 카톨릭 예비자 교리를 받았다가 이렇게 세례를 안 받은 이런 문제 등등, 또
불교에 가까운 집안 문화, 또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뭐 한 위아래 15살, 10살 차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 문제, 그 다음에 뭐 다른 경험 없이 이렇게 공직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문화, 기존의 문화에 대해 적응을 잘 못하는 분, 예를 들어서 뭐 떡값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제대로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이중으로 당하는 그런 문제들,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문화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덕분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경험들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. 다음 85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 경호에 그 대통령 오시고 하면은 이제 경호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참여를 하면서 아 이게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거. 그다음에 기동대장 하면서 기동대 그 이 단위부 대장을 하면서 뭐 진압도 맡아보고 서울대 같은데 진입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. 그다음에 이제 교통기동대의 총 책임자가 또 돼가지고 그 경호하고 같은 거 할 때 경호 교통 이런 것도 하고 단속도 한번 하고 우리 대원들이 한 150명 정도 대원이 뭐 별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아주 평생 고통일 수도 있어요. 뭐 영일이 없이 뭐 새벽에 나갔다가 엄청 밤 늦게 들어오고 뭐 결국은 애들 뭐 우리 애들 쌍둥이 딸들 뭐 졸업식을 할 때도 잠깐 얼굴 들어보든지 어디 못 갈 때도 있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다 중학교인가 모르겠다.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. 그때부터 뭐 일본 여행 가고 유럽 같은 데 가고 해도 저는 빠졌어요. 집사람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가정을 그대로 이렇게 가정 친화적인 생활을 못해서 겪는 나중 어려움 이런 것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죠.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공무원하고는 다르게.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객지에 완전히 아무도 그 이쪽에 지연, 학연, 혈연 아무것도 없는 부산에 와서 다 단지 부산이 좋다는 그런 그 이유로 와가지고 겪었던 해프닝, 또 불이익도 있었고요, 또 좋아한 것도 있고요, 또 바다를 좋아해가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해수욕장 여름이 하절기가 되면요 여름 경찰서라고 운영을 합니다. 제가 해운대에 근무할 때는 거기에 부책임자로 그 부경찰서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총 그 지휘를 했죠. 서장은 상징적인 존재고 부서장이 이제 거기 상주해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하거든요. 거기부터 시작해서 송정 저 일간까지 다 제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에서 또 많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수십망이 막 목욕탕에 들어온 것처럼 막 팔팔팔 지금하고 달라요. 지금은 한잔하지만 옛날에는 해운대가 굉장히 그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에서의 해프닝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하고 그다음에 고급 문화도 뭐 호텔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저는 경험을 했죠. 음식도 마찬가지. 20대 중반에 뭐 부산서 날린다는 황금종이라든가 이 수영에 또 저쪽에 초량 옆에 그 기린이었습니다. 우궁자 영화배우 우궁자 씨가 운영하시던 그 있어요. 최고예요. 그다음에 동네별장 그러면은 뭐 요정으로서 알아주는데 그런데 가서 사실은 그 데뷔를 했습니다. 우리 화력의 데뷔라고 할까요? 물론 이제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같이 함께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남다른 느낌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 같은 데에서는 동네 경찰서 근무할 때는 외사계장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주력이 동네였습니다. 동네.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 뭐 신혼여행도 오고 오기도 하고 꼭 온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꼭 필수 코스였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의 주류 굉장히 그 어떤 고급 손님이었었는데 그 사람들 오면은 이제 그쪽이나 아니면은 그 이쪽 중부에 호텔 그 무슨 호텔 위에 그 일본 스타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거기 뭐 이렇게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호텔 전체를 다 이제 관리하는 그런 그 부서 책임자였었거든요. 회사 같은 경우.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일본에 밀항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불법 체류자를 많이 썼습니다. 그 사람들도 처리하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수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. 그 이후에도 이제 보안 기능도 제가 그 책임자를 했었거든요. 과장을. 그렇기 때문에 소위 안보 문제, 뭐 간첩 문제라든지 스파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에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경험을 많이 해서
전반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공직에서 넘어와서 이제 공공기관 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넘어와가지고 이것은 이제 교통을 중심으로 한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.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그 면허증 그거를 갱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죠. 그 외에도 이제 도로의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교통 어떤 신호 그걸 관리를 조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이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산이나 서울처럼 이 중앙의 어떤 도로를 가끔 BRT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또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는 전문 기관이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차선 도색 검사라든지 기타 뭐 교통사고 조사를 한다든지 또 교통 방송이 또 전국에 서울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교통방송 사장도 조금 이 직무 대리도 하고 뭐 또 전북 지역 지역본부장도 하고 부산 지역본부장도 하고 또 울산 운전 면허시험장 단장도 하고 또 면허시험 전체를 기획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면허시험 처장이 있습니다. 기획부서죠. 그 처장도 있어서 해가지고 그 국제회의 또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. 운전 면허에 관한 어떤 그런 저기에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는 기구가 거기도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 가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? 자율주행차 그거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2028년 정도 되면은 상용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 당시 예상을 했어요. 그게 2017년 정도, 16년이니까요. 6년에 내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. 그때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AI 기반을 하는 운전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로교통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스타트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안전공단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공단이 아니고 안전공단이 또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이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희 이제 한국도로교통공단 대표로 들어갔죠. 거기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스타일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출신 중에 인공지능을 가르는 이 교수가 있었습니다. 그 교수도 저희들이 이제 또 저희들 연구 영역에 참여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관한 인공지능의 윤리 규정을 우리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일 먼저 제정을 해놨습니다. 그렇게 해야 이제 뭐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달라가지고 보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조자 책임이 되거든요.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의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진행을 하다가 이게 트로이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쪽에 사람이 10명 있고 이쪽에 사람이 1명 있어요. 근데 이리 가면은 운전자가 살고 이리 가면은 운전자가 죽게 돼 있어요. 어떤 걸 선택할까? 이게 굉장히 트로이 문제가 되죠. 입력할 때 이 사람이 죽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살고 많이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쪽에다가는 새로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이 운전면허 트랙을 만들고 했습니다. 이제 그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거기서 이제 화성하고 뭐 몇 군데에 트랙을 만드는 건데 병행해서 이제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가 좀 비슷한 저희가 있었는데 지금 블랙박스가 유행이지 않습니까? 예전에 제가 92년도에 석사 논문에서 교통사고 전문화 강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거기 안에 내용이 주로 내용이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입증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조사는 기계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은 보수적인 걸 해야 된다. 이런 논리를 제공했습니다. 그때 이제 기준은 제가 봤던 것은 항공기면 블랙박스가 있지 않는가. 그 다음에 그때 시내버스에도 타코메타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
15개, 10개인가, 뭐 12개인가를 입력을 데이터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거 빼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이것은 뭐 정밀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것을 착상을 해 있었고, 유럽에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 논문에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,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일단 그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교통사고 조사가 해야 되지, 사람이 의존하는 이러한 그 이 입증 방식은 옳지 않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어떤 그 교통사고 조사 방식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.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했거든요. 근데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런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진을 또 찍고 하기 때문에 뭐 저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것도 그런 또 볼거리도 있고, 현장 취재할 수도 있는 방향도 있고, 또 제가 뭐 방송도 많이 나가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일간지 같은데 칼럼 리스트로 뭐 이렇게 집필진이 돼가서 참여한 경험도 있고, 또 문해사조라고 그래서 월간 개간지에 신인상을 단성해가지고 뭐 그 경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죽음의 고비도 한 3번 정도 넘겼습니다.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어렵다가 지금 극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작년 후반부터 살아나서 지금 방송까지 할 정도의 반전과 반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, 작년 말에 퇴직해서 이제 금년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, 앞으로 이제 지금 백조 상태인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인지 이제 이거 고민이 돼요.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는 제가 행정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그것도 있고 뭐 그 인증할 수 있는 국제 인증 ISO의 인증 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, 여튼 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섣불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, 창업을 미리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지금은 데이터 시대 아닌가.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다른 수백 배의 그런 경험과 그 다음에 현장 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걸 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지 다른 데 다 이 쿠팡이든지 뭐든지 아마존이든지 그걸 다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물류를 가까이 갖다 놓고 수요가 어떻게든지 파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데이터를 활용해서. 똑같이 저도 역시 그걸 돈을 만드는 거니까 역시 그걸 가지고 풀어서 창업을 하면서 뭐 앞으로 후반전을 살아야겠다.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방송이고 이런 거예요. 근데 글도 지금 뭐 써보니까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해주니까 뭐 재밌다고 하니, 그거 플러스 또 그다음에 뭐 이게 말하는 거 이런 거 들이대는 것도 잘 하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살아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순서는 우선은 제가 글발을 좀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이 이제 기반으로 제가 그 오랫동안 브랜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다 태워보자 일단. 그래서 제가 있는 옛날 그 자료도 정리하면서 사진도 정리하면서 있던 콘텐츠를 이제 올렸습니다. 올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요, 지금. 벌써 뭐 한 2,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팬심도 많이 늘어나고 제가 확실히 느낄 정도의 그런 거.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도 많고, 그 다음에 그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막 졸여놨기 때문에 유명인들도 많이 있고 영향이 굉장히 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전문가 중심으로 많이 해놨다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당백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브랜딩은 일단 어느 정도는 됐다.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한 것이 국제 들이대 설립을 했습니다.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처음에 뭐 장난처럼 이게 뭐 국제 들이대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, 국제 들이대가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은 말이죠. 첫 번째는 이 데이터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소위 이 인터넷 시대잖아요. AI 시대고, 거기에 중요한 게 플랫폼 시대이면서도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. 가상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꼭 이 대학이 있어야 될 그것도 아닌 거고, 뭐 없어도 얼마든지 생각만 가지고 내지는 이런 걸 가지고도 자기 그런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에 왔단 말이죠. 거기에는 우리가
직접 안 들어가도 아바타로 내가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다가 저는 국회 대리대를 집어넣은 겁니다. 사실은 바깥에 나와 있지만 이름은 거기는 뭐 소위 우리 이 불교 세계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. 모든 게 없어요. 그러나 모든 게 있습니다.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갖다 연결만 하면은 바로 그것이 국제 대리대의 그런 그 논문이 되고, 그러니까 그 안에 장을 열어준 거죠. 그래서 이제 총장이라고 명함도 안 생겼습니까? 그건 이제 어디서 벤치마킹했느냐? 우리 창직의 대한민국의 선구주자인 우리 그 정은상 메가다스쿨 정은상 교장 선생님, 한참 오래됐잖아요. 처음에 초창기부터 만난 분인데 가서 코칭도 제가 받았고요. 근데 그분이 이제 했던 걸 벤치마킹 한 거죠.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고 들이대 있냐? 있다. 그러면 국제 들이대 할게 해서 국제 들이대 설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백조가 명함을 안 만들었습니까? 지금 명사는 총장이라고 그러는데요. 물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개념들을 만들고 앞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어떤 초점을 만들었다, 기반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마 앞으로 기반이 돼가지고 끄고 나가는데요. 그래서 바로 이제 브랜딩 하면서 그걸 설립을 하고, 여기서 조금 더 되면은 이제 바로 그 유튜브 화이트 방송을 연결해 가면서 브랜딩을 확장시키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상의도 드렸는데, 그게 지금 이제 가능했어요. 페이스북에서 좀 길게 글을 써도 지금 한 2,000자 정도 쓰거든요. 그래도 다 읽고 댓글을 빡빡하게 답니다. 그게 팬심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화이트 방송으로 지금 연결해 갔는데, 지금 콘텐츠가 한 20개 정도 아마 지금 이것까지 다 하면은 그 될 겁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 뭐 하루에 한 건, 뭐 이틀, 뭐 이렇게 그 계속해서 생산해낼 거예요.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콘텐츠 만들어가지고.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팬심이 생기면서 이쪽에 이제 구독자가 지금 많이 늘질 않아요.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안 누르더라고요. 그걸 또 이제 연결 좀 하면은 뭐 몇천 명, 몇몇 명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용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. 그게 되면은 다른 직업 필요 없이 이걸 가지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국제 들이대나 이런 데에 이념에 거 보면은 소위 또라이라고 하는 사회에 이 천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도권에 눌려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지금 문제 해결 방식은 문제를 갖다 놓고 던집니다.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집단지성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. 이게 일부러 제가 그걸 시험을 몇 번씩 해봅니다. 예를 들어서 아랫번에 컴퓨터 고장이 났어요. 컴퓨터 하나 고장 났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? 딱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본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고 쫙 재료도 나와요. 제가 벌써 머릿속에 딱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? 실험 한번 해본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집단지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좀 더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면은 선한 영향력을 쓰겠다는 말씀입니다. 기존에 있는 이런 그 철학하고는 달라요. 지금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. 있는 놈이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50대, 51대 49 같으면 2%만 자기가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지금 몰수 게임을 해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. 민주주의가 원래 그 아테네 원로원들이 할 때 그 완벽한 인격과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거에 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.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반대 이면으로 왔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. 그래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영향을 실현시켜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이념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완성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4분 정도 좀 많이 들어서 2부에서는 이거를 마무리하고 다른 장에 넘어가서 또 필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화이트 방송의 문희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